안녕하세요. 30년 가까운 기자 생활을 해온 제가 최근 유럽 언론과 정책 보고들을 기반으로 정리한 유럽이 지금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유럽이 우리에게 보내는 시선 5에서 6개 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산업기술력, 경제 파워, 이젠 단순 후발주자가 아니다. 최근 프랑스 언론 보도에서는 한국을 단순한 아시아의 추격자가 아닌 글로벌 산업강국, 기술선도 국가로 평가하는 시선이 뚜렷합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등에서 한국의 효율성과 품질은 세계가 본받아야 한다는 긍정적 여론이 온라인 댓글과 언론 분석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잘 나간다는 찬사만이 아닙니다. 유럽 주요 산업 분야의 경쟁자로서 이젠 우리가 긴장해야 한다는 솔직한 경계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주 듣던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이라는 시각은 유럽 일부에서는 이미 과거 이야기입니다. 둘째, 방위산업과 전략적 파트너 K방산 등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2025년 여름 유럽 주요 언론과 군사 분석 매체들은 K방산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K방산, 유럽 무기체계 판도를 바꾼다는 헤드라인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배경은 단순한 산업 수출이 아닙니다. 유럽이 처한 안보 환경 변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방산 다변화 필요성 증가 속에서 한국은 비용 대비 성능, 기술 신뢰도 플러스 빠른 납기의 실질적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유럽에게 단순한 경제 파트너가 아니라 전략적 방산 파트너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삼성, 현대만이 아니라 K방산이라는 이름이 유럽 회의실에서도 오르내립니다. 셋째, 규범 기반 글로벌 거버넌스의 동반자, 우리와 길이 같다. 최근 유럽 학계와 정책 싱크탱크 분석에서는 EU와 코리아, 한국과 무역, 기후, 디지털 규제, 글로벌 거버넌스 등에서 공통의 규범과 목표를 가진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유럽은 최근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패권 경쟁 속에서 규칙 기반 질서 룰즈 베이스트 오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 이상적인 협력 상대라는 겁니다. 특히 디지털 무역 협정, 데이터 흐름과 개인정보 보호, AI 윤리, 기후 정책 등 미래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뿐 아니라 가치와 규범의 레벨에서도 유럽은 한국을 같은 팀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관심은 많지만 보도량의 불균형과 미심쩍은 시각. 과거 연구 2012년 기준에 따르면 유럽 주요 미디어 중 프랑스와 영국은 한국에 대한 보도를 점차 늘리고 있었던 반면 독일 매체는 보도량 자체가 매우 적었고 그 보도조차 비교적 비판적 또는 냉소적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2025년 현재도 유럽 내에서 한국을 향한 관심의 온도는 나라별, 매체별 편차가 큽니다. 즉, 유럽 전체가 한국을 환영한다는 일반화는 위험합니다. 일부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다른 일부에서는 여전히 미심쩍은 시각이 존재하며 정보량도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럽의 시선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누가, 어디서 말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다섯째, 민주주의 사회제도 모델로서의 호감단, 비판적 거리감도. 유럽 일부 언론과 분석가들은 한국의 빠른 민주화, 시민사회 활성화, 기술경제 발전과 함께한 사회 변화 과정을 주목합니다. 특히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한 경험을 비서구권 중 성공 모델로 보려는 시선이 있습니다. 다만 동시에 유럽 특유의 복지국가 모델, 사회 안전망, 노동, 인권제도와 비교할 때 한국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비판도 공존합니다. 이런 복합적 시각 때문에 유럽 내부에서는 한국이 와닿는 롤모델인가?를 두고 활발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부러움과 동시에 기준점이 되기에는 아직 완전한 모습은 아니라는 어느 정도 거리감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섯째, 전략적 긴장과 불확실성. 한국은 유럽의 달인인가, 변수인가? 최근 분석에서는 유럽이 한국과 협력을 늘리려 하지만 동시에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과의 전략적 관계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계가 제기됩니다. 특히 미국 중심의 안보 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유럽은 전략적 자율성 스트러티직 오타너미를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은 유럽 내에서 경계감을 낳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유럽은 한국을 파트너로 원한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이 어디로 향할지를 주시하며 때로는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협력의 문이 열려 있지만 그것이 영구적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유럽은 매우 현실적이고 전략적입니다. 일곱째, 문화, 이미지. 스토리에서는 아직 과제, 산업은 알아도 문화는 다르게 본다. 일부 프랑스 언론 분석에서는 한국을 향한 비서구권, 국가에 대한 전통적 감시 시선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즉, 기술력이나 경제력, 방산 같은 하드 파워에서는 인정받지만 문화나 사회제도, 민주주의의 깊이, 인권 감수성 같은 소프트 파워 영역에서는 유럽 안에서 여전히 의문과 거리감이 존재합니다. 이런 인식은 특히 프랑스를 포함한 일부 서구권 언론, 지식인들 사이에서 드러나는데 단순 찬사보다는 감시, 평가, 경계의 복합 감정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많은 부분이 유럽에도 닿지만 동시에 아직 우리가 믿는 가치가 완전히 전달된 건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긍정과 경계, 관심과 거리감이 공존하는 유럽의 시선. 지금 유럽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단순한 찬사나 환상이 아닙니다. 산업과 방산, 국제규범, 민주주의 경험 같은 현실적 요소를 바탕으로 한 기대와 동반자감이 있는 반면 보도량의 불균형, 문화적 거리, 지정학적 불확실성, 전략적 경계 같은 의문과 거리감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유럽이 한국을 더 이상 먼 나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같은 플레이어로 보고 협력, 경쟁, 관찰의 복합적 태도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유럽의 2025년 시선입니다. 무조건 긍정도, 무조건 부정도 아닌 현실 속의 진짜 평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한국은 아시아, 유럽은 유럽이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세계를 봅니다. 하지만 글로벌 정치, 경제, 안보가 뒤엉킨 2025년 한국 대 유럽은 더 이상 먼 이야기 아닙니다. 유럽의 시선이 바뀌었다는 것은 기회와 가능성뿐 아니라 경쟁과 책임도 함께 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단지 산업 역량이 아니라 가치, 규범, 외교 감수성을 포함한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자각과 선택을 촉구합니다. 과거를 알고 현재를 직시하며 미래를 내다볼 때 길이 보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